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됐지만 이젠 이게 한계네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화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서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어머니란 분은 결혼 전에 인사 갔을 땐 고맙다 아가. 우리 아들 데려가줘서. 이제 내가 네 어미라고 생각하고 우린 이제 한 가족이야. 알겠지? 하면서 인자한 시엄마 코스프레를 하셨어요. 저는 그만 그걸 믿어가지고 털썩 결혼을 했고 하고 나니까 완전 영화 올가미급 넘어서는 수준이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며느리는 딸이라고 말씀을 하시던 시어머니가 결혼 후에 180도 달라지셨어요. 진짜 사람 치사하고 처음에는 먹을 거로 사람 눈치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스트레스를 주는데 식탁 위에 싸구려 음식들은 다 제 앞에 가져다 놓고 비싸고 맛 좋고 귀한 것들은 아들 앞에만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거기다 먹을 것 챙겨놓고도 저 없을 때는 없는 척 하더니만 남편 있을 때만 하나씩 꺼내서 남편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마마보이 남편이 퇴근하고 오니까 그 장면이 딱 걸려버리니 벌써? 빨리 왔네. 차가 안 막혔나 봐. 그래, 오늘은 좀 이르네. 시엄마나 남편이나 횡설수설해서는 이제 왔냐면서 말 돌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서운해서 사람 먹는 걸로 차별하세요? 저도 같이 돈 벌어 와요. 저도 힘들다고요. 하니까 너는 날라리 일 다니면서 쉬엄쉬엄 일하잖아. 별걸 다 가지고 난리네. 너하고 우리 아들하고 같아? 하시더라고요. 그 날라리 회사가 어머니 아들 다니는 회사보다 돈 더 주는 줄 모르나 봅니다. 참고로 이 먹는 걸로 사람 열받게 하는 건 결혼 생활 내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하면서 홀어머니라서 진짜 제가 나름 열심히 배려했어요. 저는 부모님 두 분 계시지만 혼자만 계셨으니 얼마나 섭섭할까 해서 모시고 살자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고 해서 진짜 같은 동네 전세로 이사 왔고 지방 전문대 들어간 신우한테도 처음엔 좋은 올케 되려고 가끔은 기프트콘도 선물하고 마음 써서 보내면서 신우한테 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이 남자한테 시집 오면서 이 집안을 겪으면서 27년간 모든 걸 배운 지식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매일 쳐들어오는 시어머니는 자기 집 놔두고 왜 우리 집에서 자는지, 주말마다 남편 빨래하면 자기 아들 옷만 따로 빼서 본인이 하겠다고 해요. 진짜 엄청 당황했는데 애써 티 안 내려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굳이 왜 아들 것만 따로 빼놔서 내 빨래 위에다 항상 올려놓는지 사람 정말 미치게 해요. 정말 참다가 어머니 왜 남편 것만 따로 빼놔서 올려놓으세요? 라고 나긋나긋하게 물어보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흘겨보시거나 아니면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하시더군요. 빨래가 달이 달렸나 시어머니는 안 했다고 발뺌하면 다 되는 줄 아나 봐요. 진짜 딱 봐도 시어머니가 하신 건데 정말 내가 시어머니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시어머니가 저녁에 오늘 집 가서 잔다고 하셔서 남편이랑 안방에서 밤일을 하고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눈이 시어머니랑 나랑 딱 마주쳐서 너무 놀라서 이불 속으로 숨었더니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 손으로 눈 가리는 척 하면서 미안하다 물건 놓고 가서 하시곤 아주 느릿느릿하게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본인 딴에는 연기한다고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날 저는 정말 똑똑히 봤습니다. 그냥 이전까지는 시집살이 시키는 시엄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나는 시엄마 확실히 올감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후로 이혼까지 진지하게 생각도 했는데 친정엄마가 이혼도 한 번 하셨고 애가 있든 없든 여자 혼자서 이혼하고 나면 살기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자신의 커리어로 잘 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경기권 4년제 대학 나와서 집 나오면 그날로 끝이었으니까 더더욱이 싫었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끝까지 책임질 생각에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심리상담, 정신과 상담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그 아들은 이런 거 보면 자기들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하는 며느리처럼 시엄마한테 말 못해본 것도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는다고 수백 번을 외쳤지만 본인 맘대로 하시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고 더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도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는 게 남에게 제일 잘 통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존중하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맘에 들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가끔씩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어머니랑 저랑 잘 싸우는데 저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가 싫지가 않아요. 전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어머니랑 제가 아닌 제 3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심리 상담 같은 데도 잘 하는 데 많은데 어떠세요? 이 말 끝나자마자 시애미를 무슨 환자 취급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 남편도 네가 우리 엄마 환자 취급해? 정신병 걸렸으면 너 혼자 치료받아.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환자로 만드냐고. 로 끝났네요. 이후로 진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이가 생겼어요. 지금 아이한테 진짜 죽을 죄를 졌고 너무 미안하고 왜 아이가 생겼냐 싶고 정말 엄청 울었어요. 정말 타이밍 안 좋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되는 것도 없다면서 환장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겼으니 나아지지 않을까 망상도 해봤지만 딸이라는 말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욕을 하시네요. 무슨 재수없게 딸년이라며 닥달을 하십니다. 내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아들놈이 딸 유전자밖에 없어서 딸을 얻었는데 탓을 할 거면 어머니 그 잘난 아들놈 잡으세요. 라고 말했는데 뭐라는 줄 압니까? 야, 남편이 그래도 여자가 돼가지고 턱하니 아들 유전자나 잡았어야지. 너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제가 유전자를 어떻게 잡아요? 무슨 유전자가 물건이에요? 라고 말하니 몰라. 네가 알아서 잘 잡아야지. 이딴 식으로 대답하는데 와 진짜 사람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말을 하고 그것도 상식 밖의 이야기들만 해대니까 사람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뒤로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반복되니까 지치고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는데 며칠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마시려고 하는데 시엄마란 작자가 달려와서는 내가 마시려던 물을 뺏어버리더군요. 그래놓고 어디 아들도 못 가진 게 비싼 물을 마시냐고 하길래 차라리 정말 큰일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그동안 당했던 거였는데도 왠지 모르게 더 분하고 억울하고 왜 내가 이런 거 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더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엄마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들은 임신을 하면 축하해주고 더 챙겨준다는데 왜 저는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해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지갑이랑 핸드폰도 안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미친 듯이 울면서 친정까지 2시간 내내 울면서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 새아빠가 계셨어요. 엄마랑 재혼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색했었는데 그날 모든 걸 제일 먼저 새아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새아빠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당장 시엄마 잡아칠 기세였고 엄마는 우시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날 지원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왜 내가 말을 못했을까. 그 후로 짐 다 싸서 그 집에서 나왔고 현재는 소송 예정 중입니다. 어차피 길게 살지도 않았고 그래도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는 소리만 짓거리길래 소송할 거라고 말해두고 왔습니다. 26살에 결혼해서 1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정말 못 볼 꼴 안 볼 꼴 다 겪었네요. 특히 제일 무식한 시엄마는 자기 말대로는 당신 나이 사람치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별로 없다 하면서 본인 고졸인 거 엄청 자랑하고 다녔는데 하는 짓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수준이었네요.
게다가 분노 조절 문제까지 있는지 같이 식구들끼리 식사하러 간 자리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정말 진상입니다. 특히 인기 있는 맛집을 가면 사람들도 많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걸 기다리질 못하십니다. 주문을 받으면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한 10분 지나면 여기요. 언제 나와요? 이러시네요. 제가 그때마다 어머니 사람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대답해도 소용이 없으세요. 5분마다 반복하더니 결국 주인도 지쳤는지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본인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막 욕을 하셔서 정말 밥 먹기 무안할 정도로 창피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동네에서 이 집 며느리는 정말 고생 많다고 동네 어른들마다 저런 시엄마 밑에서 있으며 며느리만 죽어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시엄마는 동네에서도 유명 쌈딱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목소리부터 키우고 우겨대니까요. 특히 제일 무식했던 건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면 직접 챙겨와야 되는데 그거 하나 귀찮다고 경비 아저씨한테 가지고 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안 가져다 드리면 또 가서 경비 아저씨들한테 서비스가 없다느니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일 최고인 줄 아는 그런 분이에요. 특히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경기도 4년제 대학을 나왔고 하늘과 땅 차이도 아니었는데 시엄마는 고작 그딴 대학 나와서 우리 아들 만났으니 용 잡은 거다 라는 말을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엄마는 항상 자기 위치나 남 기분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기분 틀어지면 바로 욕부터 나오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무식해서 도저히 대화가 안 돼서 틀린 걸 가르쳐주면 너까짓 게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이러고 그리고 시누이는 지방 전문대도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타 직업을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요. 지방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겨우 들어가 놓고 시엄마에게 시누는 엄마 나 이제 교사 될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짓거리는 중고등학교에 합격한 교사처럼 행동하고 있길래 기가 찬 적이 여러 번입니다. 시엄마도 떳떳하게 우리 딸은 예비 교사라면서 시엄마 친구들한테 어디 사자 사윗감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합니다. 더 어이없던 건 신우가 내 카드를 지 카드인 척하면서 사재 끼고 다니는데 신우 혼자만 썼던 제 카드 값이 80만 원입니다. 남편 80만 원, 제 거 80만 원 해서 160만 원이 나왔길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신우한테 뭔데 이렇게 쓰냐고 말했더니 아 어쩌라고요. 아 몰라. 이러더라고요. 정말 지옥보다 더한 지옥이었어요. 애 가진 아줌마가 좋은 것만 보고 애를 위해서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애한테 죄인이고 앞만 보며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살 거예요. 아직까지 제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하나 깨달은 건 돈이야 젊으니까 일해서 벌면 되는 거고 진짜 이런 시댁 만나면 건강 잃고 정신도 잃는다는 점 확실히 알았어요. 이런 거 당한 거 너무 분하고 저 자신은 한심스럽고 남들도 미리 이런 시댁 같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험한 말도 있었는데 혹시나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성숙하게 판단해 나가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아이한테는 죄인인 엄마가 너무 미안하네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은 죽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털어나가야겠죠. 오늘 제 이야기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11년 전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처음 시집 올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며 시집을 잘 갔다며 축복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며 어린 나이 때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나름 큰 음식점을 2개나 가진 자수성가로 성공한 남자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저에게 대출을 낀 가게만 2개라며 별로 잘난 거 없다고 말하던 남편. 그렇게 겸손한 모습에 반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소개해준 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 가게에 식료품을 대주는 도매상을 하고 계셨고, 남편이 성실하게 운영하며 가게가 커서 나가는 걸 보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먼저 자신의 딸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말을 하게 되면서 저희 둘이 만나게 되었었죠. 남편의 일과 다르게 저는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한참 일하던 시기였는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든다며 죽자 살자 따라다니며 자기가 부동산법을 잘 몰라서 당한 적이 많다면서 그걸 빌미로 이 가게 저 가게를 같이 보게 되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자 양가 집안에서는 이렇게 된 김에 결혼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셨죠. 양가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원하니 정말 일사천리로 짧은 연애로 결혼해서 금방 이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하고서야 저는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힘이 강했지만 남편 집안에서는 자수성가한 남편 마음대로였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말들을 하냐며 부모와 자식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용돈이나 받으면 주는 대로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아버지보다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거니까 제발 좀 자기 인생에 뭐라 할 자격도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일부분만 말해서 그렇지 이것보다 훨씬 심한 태도로 말한 적도 많았고 급기야 시아버지께서는 한탄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놈아 나중에 자식 한번 낳아보라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거라니까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제 자식은 아버지처럼 안 키울 거라고 공부도 제대로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어릴 때부터 필요한 건 다 사줄 거라면서 갑자기 명절날 먹고 있던 다과상을 발로 차고는 밖에 나가는 모습에 저는 경악을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따라 나와 말하기를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부모님 다과상을 발로 차는 페루나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남편은 격분하며 지금 하늘 같은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 편드는 거냐며 너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자기한테 버려질 거라고 줄 제대로 잡으라며 눈치 더럽게 없다고 외치고서는 나가버리더군요. 사실 그때가 제가 임신 7개월 차라 그 전이었으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을 텐데 막달이 다 되어서 이혼도 못하고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저는 아무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는 집에서 몸조리를 하는데 저에게도 갑자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부도가 나신 거죠. 도매업을 하시다가 큰 식당이 부도가 나서 그러는데 그대로 부도를 맞으신 겁니다. 다급한 김에 사위인 남편에게 부탁했으나 남편이 부모님에게 한 말이라고는 딸 자식 인생까지 말아먹고 싶지 않으시면 그런 부탁은 하는 게 아니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네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부모님이 부도가 나버리자 남편의 폐악질은 저희 부모님과 저한테도 오더군요. 그 전까지 처가인 친정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명절 때면 남편이 먼저 나서서 장인어른 이거 좋아하시지 하면서 과일도 사오고 최고급 굴비도 사서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망하고 나자 이제는 선물도 안 사주고 처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장인 장모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던 놈이 명절이나 생일조차도 안 가더군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해서 한 번은 저희 부모님께서 괜히 우리 때문에 부부끼리 서로 상처 주는 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말하시던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꾹 참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저에게 도대체 언제 나가서 돈 벌어오냐며 집에서 아이만 덩그러니 보고 있지 말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기가 차서 내가 나가면 애는 누가 보냐고. 당신이 그럼 돌봄의 아줌마 구해줄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아무 일 없이 집구석에서 놀고 있는 네 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 부르면 되지 뭐 그런 고민을 하냐며 역정을 내며 쏘아붙이던 남편. 그렇게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를 돌봐줬지만 남편은 고생했다고 10원짜리 하나 엄마에게 안 주려고 하더군요. 제가 부동산 나가서 버는 돈으로 엄마의 용돈을 좀 챙겨주자. 남편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며 성질만 내길래 그날 제가 참다 폭발해서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네가 그럼 밖에 나가서 내가 어머님한테 용돈 드린 것보다 저렴한 돌봄이 한번 구해보라고.
앞으로 네가 돈을 얼마를 벌던 난 신경 안 쓸 테니 집안일도 반반, 생활비도 반반, 육아비도 반반, 전부 다 반반 하자고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분수도 모르고 까분다더니 그 돈조차 주기가 싫은지 본인 월급날만 되면 어떻게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안 주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자기 아들 사랑은 지극해서 맨날 집에 오면 저를 투명인간 마냥 취급하며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아들하고만 놀고 있더군요. 저한테는 10,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일일이 따지는 놈이 아들 일이라면 수십만 원 장난감에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도 사와서 쓰는 걸 보면 남편으로서는 최악이었지만 아빠로서는 좋은 건가 싶어서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던 게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뒤로 1년도 안 되어 엄마의 빈자리를 못 견뎌 하던 아버지마저 엄마를 따라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조차도 장례식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매번 사람을 불러서 돈을 체크하던 인간이 제 남편이었는데 그때 또 남편과 대판 싸우면서 너네 부모님이 죽어도 이렇게 했을 거냐는 말을 했더니 남편은 너희 부모님보다 아마 더 했을 거라며 호언장담하던 남편은 진짜 그 후 1년 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작은 장례식장에 돈도 거의 안 되다시피 처리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가 분노하며 자기 돈으로 제대로 하겠다니까 그 돈도 어차피 자기가 준 돈 아니냐며 자식 돈으로 생색내지 말고 아버지가 돈 좀 직접 버르시라며 이 집안의 가장은 나라고 어머니 장례식을 그렇게 단촐하게 끝내는 걸 보고는 인간이 정말 사람도 아니라는 걸 느꼈죠. TV에서 말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소시오패스, 그런 부류의 정신병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필요가 없어지면 버릴 테고 모든 인간의 가치는 오로지 자기한테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로 나뉘는 것 같더군요. 그때 아버님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고 그래서 저는 일이 없던 날이면 항상 짬을 내어 점심을 챙겨서 아버님 집으로 찾아가 식사를 차려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저한테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렇게 아버님을 제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모실 무렵 도저히 남편과 같이 살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들 문제였어요. 아들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그렇게 끔찍히도 아꼈었는데 아들이 점차 커가면서 학교에 들어갔지만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간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자기 아들은 서울대를 보낼 거라며 몇 번이나 강조하던 이야기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고 오히려 일반 애들보다 조금은 지능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그날부터 남편은 마음속으로 아들을 점점 멀리하더군요. 더 이상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고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조차도 아까워하며 저에게 네가 모자라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들이 똑똑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남편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멍청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들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아빠가 갑자기 자기를 무시하는 말과 모욕들을 내뱉고 자기로 인해 저와 남편의 부부싸움까지 벌어지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저에게 묻기를 자기는 왜 태어난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말을 아들에게 듣는 순간 더 이상은 우리 아들을 저런 빌어먹을 남편에게서 키우다가는 정말 망가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며 안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는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혼하면서도 돈 한 푼 안 들이려고 하길래 소송을 정말 악착같이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지만 남편은 반대로 어떻게든 안 주려고 여기저기 은닉하려고 했지만 천성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니 누군가를 믿지도 못했었죠. 결국 그 인간의 재산과 양육비를 받아내서 지금 살고 있던 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아들을 놔두고 여전히 일하니까 돈은 안 모이지만 얼추 먹고 살만해졌는데 제가 일에 매달리니 아이를 돌볼 데가 없었어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도 시아버님께는 여전히 꾸준히 찾아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지만 시아버님과는 이혼 후에도 같이 자주 만났고 아이를 아버님께서 챙겨주시기 시작하셨고 이에 결국 외로워 보이시는 아버님께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희 집에 빈 방도 많은데 그냥 들어와서 사시라고 같이 사시면서 우리 아들만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그러자 아버님은 남들이 저를 흉볼 거라며 극구 거절하셨지만 저의 거듭된 요청에 끝내 허락을 하시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기로 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정말 모자란 인간끼리 아주 그냥 끼리끼리 잘 산다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제가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 같아서 이런다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래, 네 아비도 그렇게 모자라니 결국 부도내더니 딱 비슷한 우리 아버지나 네 아비나 그 수준이 맞으니 그럴 만도 하네 라고 헛소리를 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그렇게 시아버님과 같이 살게 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이혼한 남편이 글쎄 아버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사정을 하고 있더군요. 왜 그런가 이유를 들어보니 재미있게도 그렇게 잘 나간다며 가게만 여러 개 하던 놈이 대출을 땡겨서 운영을 하던 가게가 이번 질병 사태로 모조리 부도가 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버님이 조상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이번에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만 팔아서 지금 이 상황에 자기 부도 막으면 된다고 지금까지 개무시하던 시아버님을 찾아와서는 그 땅을 자기한테 물려달라고 부탁하던 거였죠. 그러자 아버님은 아비한테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던 놈이 막상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급하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건 무슨 심보냐며 너 같은 놈은 절대 못 준다고. 그 땅은 며느리와 손자에게 주고 갈 거라니까 남편은 쌍심지를 켜고 저를 보며 말하기를, 저런 더러운 년이 감히 우리 아버지를 홀려서 그것도 시아버지 뻘 되는 남자랑 바람났다며 소리를 지르길래 옆에 있던 아버님이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후려치며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욕을 퍼부으며 쫓아냈죠. 그 뒤로 그 땅을 진짜로 저에게 증여하며 말하기를 앞으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라고. 친구 통해서 알아보니까 어차피 내가 너에게 증여한다 해도 그놈이 재산을 찾아갈 방법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그 땅을 팔아서 내가 죽기 전에 다 써버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렇게 받은 땅은 제가 처분하게 되어 돈이 생겼지만 어떤 식으로 돈을 써야 할지 고민이네요. 그 와중에 망나니 남편은 아버님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저에게 뺏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말들을 하는데 참 인간이 추하게 짝이 없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 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나버렸고 그동안 떵떵거리던 놈이 지금은 서울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가끔씩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자기가 잠시 미쳤었다고 구구절절한 긴 내용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저에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앞으로도 남편을 무시하고 셋이서 그냥 오순도순 살아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이지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이남중 장남으로 지방 출신입니다. 서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해서 처음으로 집을 떠났고 서울에서 근무하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근무 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싶어 했기에 저는 와이프의 뜻을 존중해 와이프가 전업주부로 살 것을 동의하는 중에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와이프는 직업 특성상 아이를 가지면 출산시까지 무급휴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선 휴직에 들어갔고 현재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입니다. 저희의 첫째 아기 소식에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다 기뻐하셨고 저도 가능한 모든 걸 와이프에게 맞추려고 배려하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집안일들은 대부분 제가 다 합니다. 청소, 빨래, 요리 등등 모든 것들을 말이죠. 예전부터 제가 자주 해오던 것들이라서 그렇게 힘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거든요. 앞으로는 남자가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저희 형제 모두에게 집안일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요리까지 틈틈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은 웬만한 가정 좋은 만큼의 살림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취 때부터 집 하나는 항상 말끔히 정리하며 살아왔고
생활비를 절약하느라 밥도 거의 집에서 해먹었기 때문에 딱히 집안일이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습관들이 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기며 아이를 가진 와이프를 보살피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와이프의 입덧은 심하지는 않았지만 기력이 없어 보여서 저는 손수 요리해서 먹이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이태리 요리들도 요리책을 뒤적이며 직접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가진 선물을 요구하기에 평소부터 갖고 싶다던 고급 시계도 큰맘 먹고 사줬습니다. 임신 초기가 지나자 와이프는 이제 안정기라며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하기에 원하던 하와이를 제가 직접 끊어줬습니다. 하와이 여행 경비로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월급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대비해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면서 저축을 많이 하고 있죠. 때문에 와이프가 평소에도 저의 이런 생활 방식을 조금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와이프가 해달라는 것들은 다 해주고 싶었고 그게 조금 과한 거라도 해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와이프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주말에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는데요. 작은 살림을 차린 저희는 부모님이랑 동생이 딱 한 번 놀러 온 후 거부해서 집에 부모님을 모신 적이 없어요.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지 아내는 시부모님께서 아들네 집에 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시는 거 싫다며 그러니 전화로 중간에서 역할 똑바로 하라는 말도 했었고 또한 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것 그리고 살림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것 그 어느 것도 용납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와이프의 표현이 다소 거칠기는 했었지만 저는 와이프의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군말 없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집에 자주 드나드는 거 아니라며 저희 부모님께서도 다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와이프가 걱정하던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절과 생일에 저희 부부가 당일로 본가에 다녀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아직 장가를 안 간 둘째 아들, 즉 제 동생이 집에 같이 있고 그래서 그다지 외롭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별다른 걱정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머니와 통화 중 어머니께서 당시 아내의 몸 상태를 무척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덧이 많지 않아 잘 먹는다, 특히 공복이 없다 등등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던지 바로 장을 받아가 밤새 사골을 끓였습니다. 한솥 가득 끓인 곰국을 얼려 가져오더니 이틀 뒤인 지난 주말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려고 그런 건지 아들에게 미리 연락하시는 걸 깜빡하셨다네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라도 저에게 연락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폰을 그만 집에다 두고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버스라 출발해서 쌩쌩 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반찬만 가져다 놓고 다시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계속 가셨답니다. 핸드폰은 두고 오셨지만 그래도 다행히 가족 생일과 가족 제 연락처 주소 등등을 적어놓은 수첩은 품에 있어서 역에 내려 콜택시를 불러서 집은 잘 찾아가셨답니다. 전 그때 하필 급한 일로 주말 출근을 한 상태였어요. 하여튼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런데 힘이 없는 약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지? 하면서 와이프가 막 화를 내는데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죠. 차근차근 들어보니 와이프가 안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라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벨소리에 나가보니 어머니더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진정시키고 나서 어머니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초지종을 모르니 어머니께서 무작정 연락도 없이 아들 집에 놀러 오신 줄로만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쓴소리 한번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합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물었더니 대답이 아주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와이프가 한다는 소리가 이런 일은 한번 넘어가드리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법이라고 그래서 아예 문을 안 열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뒤통수를 강타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부모님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온 어른을 문전박대했다는 거냐고 묻자 와이프는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끊어버렸고 저는 바로 어머니의 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집에 계시던 아버지가 받으셨고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더니 폰을 깜빡한 것 같다며 밤새 곰국을 끓여서 냉동실에 집어넣고 새벽같이 버스터미널로 나가셨다고 하시더군요. 꼭 잘 전달하고 애들 얼굴이나 살짝 보고 내려올 거니까 저녁은 집에 와서 먹으라고 아버지더러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으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아버지랑 통화를 끝내고 나니까 상황 판단이 다 돼 있었고 저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잠시 뒤 회사 입구 데스크에서 가족이 방문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내려가다 보니 핑크색 꾸러미를 2개나 들고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준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엄청 반가워하시는데 진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마음과는 달리 제 입에서는 아니 왜 연락도 없이 불쑥 와서 고생이냐며 나쁜 소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제가 장 보러 가면서 전화해야지 하고 하다가 까먹고 다 끓이면 전화해야지 하다가 까먹고 게다가 핸드폰까지 집에다 두고 오는 바람에 내가 늙기는 늙었나 보다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꾸러미 하나는 곰국 끓인 건데 일일이 얼린 거니까 며느리 잘해 먹이라고 하시고 또 다른 꾸러미는 묵은지랑 젓갈이랑 장아찌랑 서울에서 먹기 힘든 거 싸온 거니까 넣어두고 밑반찬으로 해서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도 어머님께서는 며느리를 두고 안 좋은 말씀 하시기가 싫으신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버지 밥 주러 가야 된다고 하시며 차 한 잔도 마다하시고 급히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고집을 못 꺾었죠. 결국 택시를 잡아서 보내드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죠.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고 다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보니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잔뜩 화가 나 있더군요. 어머니께는 못 들었던 자세한 상황을 와이프에게 들었습니다. 누군가 입구 벨을 누르기에 화면을 봤더니 어머니라서 집에 없는 척 했다가 한참 뒤에 경비 아저씨한테 인터폰이 와서 받았답니다. 반찬이랑 곰국을 맡기셨는데 상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요. 그냥 거기 두세요. 남편이 회사에 갔는데 퇴근해서 버리든 말든 할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걸 고스란히 싸들고 제 회사까지 오신 것 보니 아무래도 어머니께서는 와이프와 경비 아저씨의 통화를 곁에서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진짜 와이프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모두 다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예의가 있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어머니께서 왜 오신 건지 설명을 했지만 와이프는 정작 들을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 다 어머니의 잘못이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것을요. 아기를 가져 예민한 상태라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방문이 불쾌한 며느리의 심정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신 분을 일단 집 안으로 모시고 차라도 한 잔 드린 뒤 나중에 저한테 화풀이를 하고 저한테 단둘이 있을 때 그런 하소연을 했어야죠. 그런 여자인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내 부모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만큼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잘하라는 이야기를 결혼 전부터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껏 저희 집에 수십 번을 모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요리하고 과일도 깎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딸이랑 더 많은 시간을 가지라고 항상 제가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에 한 번도 안 오셨지만 저는 항상 너무 멀어서 그렇지 나중에 오시겠지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참 모자라고 못난 아들입니다. 이미 와이프 배가 불러오고 있고 제 자신은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헤어지고 싶습니다. 저런 여자가 내 아이의 어머니로 교육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와이프와 대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불안한 태도를 보이자
뭘 보고 오더니 나중에 전화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장모님이 전화 바꾸라더니 자네 나 좀 만나지 하는데 저는 제 마음이 정리가 된 뒤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는 제가 자기 부모를 무시한다며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뒤 장인어른에게도 여러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전화를 피했습니다. 오늘은 연차를 내고 하루 종일 혼자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보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인생 선배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